나 그거 병원에 가지고 있는 데들이 너무 없어서 이게 참 이상하다. 특히 이제 한의원 같은 데들은 풍이 오는 거는 양손의 온도 차이가 나면 풍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쪽 선과 이쪽 선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적외선 체온계 되면은 딱딱딱 누르면은 바로 다 이게 이쪽은 35도고 이쪽은 36도네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양손이 체온이 똑같아야지 한쪽은 1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셰프들도 다 적외선 열감대기를 가지고 프라이팬의 온도도 재가면서 고기를 굽는데 질병을 여러 개 건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적외선 체온기 하나 없이 병원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저 적외선 체온기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장 건강이에요. 장내 유상 디스바이오시스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호르몬 밸런스. 이것이 맞아줘야지만 우리가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세 가지 조건이라고 비만 탈출 조건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탈출,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중금속 존재 유무예요. 비만한 사람은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중금속이 존재가 되는 경우는 커플링이 안 된다. 기초대사량이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 상태. 내 몸의 pH 상태. 선생님은 환자들 pH를 뭘로 재시나요? 예? 퀀텀 가지고요. 퀀텀은 재현성에서 떨어지는데 잴 때마다 틀려지거든요. 그 pH 측정기가 간단한 게 있는데 타액으로다가 pH를 우리 액을 재는 게 체액과 가장 비슷한 게 타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액의 pH를 재는 기계는 아주 장비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재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렙틴, 그렐린이 관계.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체온 조절을 하는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부분. 근데 이게 질병이 나타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이 아연하고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적정한 레벨에 있어야지만 이게 제 기능을 하거든요. T3, T4 이게 변함도 되고 이러는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당질과 지질의 항상성, 그다음에 장내 세균층의 밸런스. 그러니까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많은지, 장내 세균이 많은지, 아니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균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게 되잖아요. 이게 먹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근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비만 탈출, 나를 아는 것이, 내가 환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헤비메탈은 오베시티, 헤비메탈에 의해서 오베시티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이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독성원소는 그냥 재보는 게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헤비메탈이 일어나게 되면 당단백, 세포 수용체에 이 당단백이 중금속이 붙어서 이게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물질이 공급이 안 되고 이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중금속 오염 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 UCP 때문에 UCP가 일어나지 않고 대사율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pH 밸런스가 이게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7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호르몬 감수성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파괴돼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가 중금속 오염시 일어나는 것들인데, 체중을 조절하는 이유에 한 3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을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여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맨날 나는 뭐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도 안 줄어듭니다. 이러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게 중금속 오염이 됐을 경우에 독성 물질에 의한 대사 저하로다가 대사 저하, 저체온으로다가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찐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독성 효과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중금속이 가지고 있는 독성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몸이 자동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생성의 감소가 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체중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만들어진다, 저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게 오타가 나 있을 겁니다. 이게 중금속 오염시 제거 방법이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은 좀 고쳐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노출을 피해야 돼요. 근데 이미 오염이 됐으면 킬레이트 요법에 의한 배설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킬레이트 요법이라는 게 EDTA에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이어트 식이섬유라든지 그다음에 메치오닌과 시스테인, 항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복용을 한다든지 비타민 C를 복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킬레이팅 요법에 의한 배설 효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 미네랄의 적절한 섭취, 납이 높을 경우에 칼슘을 섭취하면 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카드뮴이 높을 경우에는 아연을 섭취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런 중금속과 기량하는 미네랄들을 적절하게 섭취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휴식을 하는 것이 조직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빼뜨리는 방법은 이게 메탈레촌에인의 구조식인데 이 제품을 이게 먹으면은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중금속을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의 특허를 받은 게 이게 만들어지는 걸로 다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메탈레치온에는 중금속과 아주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중금속을 배변이나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플리먼트 말 자체가 몸속에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는 뜻인데 이 서플리먼트는 몸속의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빼내는 서플리먼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전시회 같은 데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요. 이게 빼내는 게 있네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독성을 빼내는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항을 함유한 구조식들,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유하는 것들이 이게 중금속을 빼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적절하게 잘 맞춰져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